아파인층의 또 다른 이름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예요.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이름 그대로 이렇게 뉴런들이 있으면 연결 가능한 모든 경우를 이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상도 이미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입력 뉴런의 개수가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그 연결 가능한 경우를 다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 뉴런의 개수를 그냥 곱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 파라미터의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 계산 비용도 커지고, 그 계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를 갖췄다 하더라도 이 오버피팅이 일어나기가 이제 쉬워져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이 합성곱층은 이제 관점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 partially connected layer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런들을 갖다가 몽땅 다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요 그 애니메이션처럼 이제 일부분만 이제 연결을 이제 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필터, 요 오른쪽에 이 필터고 왼쪽에 이제 입력 데이터예요. 이 밑에 이제 커널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필터하고 커널은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요 입력 데이터를 이제 이 플래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쭉 쓰면 이제 전부 이제 그 9개의 이제 뉴런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요 필터를 요 자리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내적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적을 한다라는 얘기는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인 변환이 하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화살표 위에다가 이제 웨이트를 쓰는데 그 웨이트가 뭐냐면 요 필터에 들어있는 이제 숫자들이에요. 요 색깔별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써 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4개의 그 픽셀에 그 해당하는 그 숫자들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내적이죠. 그런데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하고 이제 다른 지점은 지금 이게 내적을 할 때 이게 다른 픽셀하고는 뭐 곱하거나 이제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4개의 픽셀을 제외한 나머지 픽셀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연결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partially connected라는 얘기예요. 여기 또 이제 요 필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또 요 자리 이렇게 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 픽셀에 이제 그 해당하는 자리에서만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 서브 매트릭스랑 이제 필터랑 내적을 하는 건데, 내적을 하는 거는 곱하고 다 더하라. 그게 결국에는 이 아파인 변환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색깔별로 이 필터 안에 있는 숫자를 요 그 화살표 위에 그 웨이트로 이제 써주면 그러면 그 필터가 지금 요 자리에 있잖아요. 요 픽셀에 해당하는 그 숫자랑 곱하고 다 더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곧 내적이 되는 거고, 다른 픽셀들하고는 뭐 곱하거나 이제 하지를 않으니까 연결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합성곱이라는 게 이제 관점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전체를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분만 연결을 하는 이제 partially connected layer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합성곱은 이제 계산 비용이 이제 그 훨씬 더 적게 들고 이제 오버피팅도 이제 그 억제가 된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인투코를 이제 이용을 해서 관점을 또 다르게 바라다 보면 이 그 합성곱층을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공부한 그 인투콜이라는 게 이 4차원 데이터를 행렬로 바꾸고, 그리고 4차원 필터를 또 행렬로 바꾼 다음에 두 행렬을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행렬 곱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아파인 변환에서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필터를 행렬로 바꾸는 거 요거 있죠. 요거를 뭐로 생각하는 거냐면 그 아파인 변환의 그 웨이트 매트릭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코드에서 이제 필터를 이렇게 알파벳 F를 안 쓰고 이게 W라고 썼잖아요. 그 아파인 변환에서 이제 그 웨이트 매트릭스처럼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 가지고 만든 요 행렬을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인데 지금 요 그림에서는 지금 요게 지금 싱글 데이터잖아요. 이제 싱글 데이터인데 그 필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현재 위치에서 블락을 뽑아내서 이제 각 행에다 넣죠. 그러면 각 행에 있는 그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되고, 지금 요건 행렬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 배치 묶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합성곱층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하나라 하더라도 이걸 이제 아파인 변환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하면 그러면 이제
입력 데이터 하나가 이렇게 그 여러 개의 데이터가 그를 모아놓은 이제 배치 묶음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이 아파인 변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편향을 안 썼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여기다 또 각 필터에 대응하는 그 스칼라 편향을 묶어서 그 편향 벡터를 이제 여기다 더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 아파인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인 변환이 있으면 뭐 입력 뉴런의 개수, 뭐 출력 뉴런의 개수 이제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이제 해 보면 이제 입력 뉴런의 개수는 이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 행의 개수를 보면 되죠. 행의 개수를 이제 보면 되는데 이 행의 개수가 몇 개냐면 지금 요 행렬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각 필터를 플래튼해서 각 열에 채워놨잖아요. 그래서 요 행은 이제 몇 개가 되냐면 필터 하나에 들어있는 그 원소들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필터 하나는 이제 3차원 텐서인데 쉐입이 이렇게 채널 바이, 필터 하이트 바이, 필터 위드스니까 이 원소들의 개수는 그냥 요거를 이제 다 곱한 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입력 뉴런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입력 뉴런의 개수가 되고 출력 뉴런의 개수는 요 웨이트 매트릭스의 요 열의 개수를 보면 되죠. 요 행렬은 이제 필터 하나를 플래튼해서 이제 각 열에 넣었으니까 이 열의 개수는 이제 그 필터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데이터, 지금 데이터를 지금 그 합성 곱층에서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이걸 이제 아파인층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의 배치 묶음이 되잖아요. 이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는 요 배치 묶음의 이제 행의 개수를 이제 들여다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몇 개냐라는 거는 지금 요게 필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일 텐데 요 블락이 이제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 블락 하나하나가 그 합성 곱을 하고 나면 이게 그 합성 곱한 결과 그 값의 그 픽셀로 변하잖아요. 픽셀로 변하니까 결국에는 이 블락의 개수는 뭐냐면 합성 곱을 하고 난 후에 결과 값의 그 픽셀 수를 세면 돼요. 그러니까 픽셀 수는 요죠. 아웃풋 하이트 곱하기 아웃풋 위드스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데이터 하나만 생각하는 건데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개 생각하면 밑에다 또 쭉 이어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넘버, 그러니까 요 합성 곱층에서 이제 데이터의 그 개수까지도 이제 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요 행의 개수고, 그게 요 배치 묶음의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게 이제 바로 요 데이터 배치 묶음,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본 이제 콜이었죠. 콜, 이게 데이터 배치 묶음이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가중치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중치 행렬이 되고, 그리고 뭐 여기는 지금 생략해서 안 썼지만은 이제 편향은 좀 이렇게 생략해서 지금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스칼라 편향들을 벡터 형태로 이제 묶어가지고 여기 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기 되는 거죠. 각 필터에 대응하는 스칼라 편향을 이제 묶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 곱을 지금 이걸 좀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제 해석을 하면 이 위에 이게 원래는 이게 합성 곱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인투콜을 이용을 해서 인투콜로 바꾸면은 이게 그 각각 행렬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행렬 곱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요 필터를 웨이트 매트릭스로 이해를 하고 요 그 데이터를 이제 행렬로 바꾼 요거를 그 데이터 이제 배치 묶음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 아파인 변환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파인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이 합성곱 그 출력의 그 형태로 이 리쉐입을 해줬잖아요. 그 리쉐입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합성곱을 한다라는 거는 인투콜을 하고 아파인 변환을 하고 리쉐입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왜 해주느냐? 우리는 합성곱보다 아파인 변환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목표가 뭐냐면 이 합성곱층의 역전파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파인층의 역전파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인층의 역전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합성곱을 아파인 변환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그 역전파를 해서 다시 끌고 오겠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예 네 가지 있었잖아요. 간단한 예부터 출발해서 이제 점점 복잡해져 갔는데, 거기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본 예가 이거죠. 데이터 개수 1개, 채널 개수 1개,
그리고 데이터의 해상도 3x3고 필터 개수 1개, 뭐 채널은 그 데이터의 채널과 동일하고 필터 해상도는 이제 2x2, 스트라이드는 1.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이 앞바인 변환으로 바꿨을 때 그 웨이트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게 지금 요거였잖아요. 요거였죠. 요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각 필터를 플래튼해서 열에 넣어요. 근데 지금 필터의 개수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열은 하나고 그 행의 개수는 그 필터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인데 뭐 채널 1개고 뭐 그 해상도가 2x2니까 이제 그 원소의 개수는 4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터 가지고 만든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지금 4x1 행렬이에요. 4x1 행렬이라는 얘기는 입력 뉴런의 개수가 4개고 출력 뉴런의 개수가 1개라는 얘기죠. 뭐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요 필터를 이제 플래튼해서 이제 열에 넣었잖아요. 이게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앞에서 이제 여러분 봤다시피 이렇게 필터를 이제 움직여 가면서 플래튼을 해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합성 곱층에서는 지금 입력된 데이터가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이 앞바인 변화로 바꿔 생각을 하면 그 4개의 데이터의 이제 배치 묶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지는 앞바인 변환에 요 4개의 데이터 배치 묶음을 넣자라는 거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이제 해석을 하면 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요 그림. 아까 이제 4x1 행렬 있었잖아요. 그 필터 가지고 만든 그 행렬을 웨이트 매트릭스로 생각을 하자는 건데, 웨이트니까 이 화살표에 이제 차례대로 써주고, 4x1 행렬이니까 입력 뉴런의 개수 4개 주고, 요 입력 뉴런에다가 이제 그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이제 원래 그 하나였는데 합성 곱층에서는 이거를 그 행렬로 바꿔주면 이제 4개 데이터의 배치 묶음인 거죠. 그래서 이 입력 뉴런에다가 이제 4개를 넣는데 뭐 이게 차례차례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묶어서 이제 그 한 번에 넣는 이제 배치 처리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좀 더 이제 복잡한 예를 이제 보면 이제 채널이 이제 그 2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필터의 채널도 2개로 나겠죠. 그러면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요거잖아요. 요건데 여전히 이제 필터의 개수는 이제 1개이기 때문에 이제 열의 개수는 1개예요. 근데 이제 행의 개수가 지금 채널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2 곱하기 2 해서 지금 8개예요. 그래서 그 A/1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필터를 행렬로 바꾸면 A/1 행렬인데 그거를 웨이트 매트릭스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앞바인 변환의 입력 뉴런의 개수는 8개고 출력 뉴런의 개수는 이제 1개가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본 거에서는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필터인데 이 필터를 플래튼해서 열에 넣었어요. 요게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A/1 행렬이니까 입력 뉴런의 개수는 8개, 출력 뉴런의 개수는 이제 1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왜 우리가 앞에서 한 요거를 이제 플래튼하고 또 요거를 플래튼하고 또 요거를 플래튼하고 요거를 플래튼을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합성 곱층에서는 데이터의 개수가 1개인데 이걸 앞바인 변화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 데이터 그 4개의 이제 배치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써주면 이거죠. 그 웨이트 매트릭스 A/1 거기다가 입력 뉴런의 개수가 이제 그 8개인데 거기다가 그 4개 데이터를 넣는다. 근데 순차적으로 넣지 말고 그 행렬로 묶어서 한 번에 넣는 이제 배치 처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복잡한 이제 그 필터의 개수가 2개다. 이제 필터의 개수가 2개니까 이제 이 필터를 행렬로 만들면 첫 번째 필터 그 열에 넣고 또 두 번째 열에 넣으면 이제 그 만들어진 행렬이 그 열의 개수가 2가 되는 거죠. 뭐 행의 개수는 여전히 요 2 곱하기 2 해서 이제 8개고요. 그래서 이제 필터로 이제 그 만드는 그 행렬이 A/2 행렬인데 그걸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로 이해를 하니까 그 대응하는 앞바인 변화는 입력 뉴런의 개수가 8개고 출력 뉴런의 개수가 이제 2개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 행렬에 있는 그 원소들 그걸 이게 차례대로 여기다 이제 다 이제 써주는 거고 이게 이제 웨이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앞에서 본 대로 뭐 이건 이제 변함이 없죠. 요 그 데이터 이제 지금 1개인데 이제 바꿔주면 데이터 4개의 이제 배치 묶음이 될 텐데 이 데이터 4개의 배치 묶음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케이스, 이제 그 데이터도 이제 두 개가 됐다. 뭐 필터는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 이 아파인칭 구조는 동일해요. 근데 데이터가 이제 요거 그 합성 곱칭에서 데이터가 한 개면 지금 요 예에서는 이제 그 아파인 변화로 바꾸면 4개 배치 묶음이 되는데 이렇게 그 합성 곱칭에서 데이터가 두 개면 이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 행렬로 바꾸면 요거고 밑에 있는 거에 대해서 행렬로 바꾸면 요거잖아요. 그래서 합성 곱칭에서는 데이터가 두 개가 입력이 됐는데 이 아파인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 8개의 그 데이터에 이제 배치 묶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8개를 넣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묶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넣어서 이제 배치 그 처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요 3번 문제인데 뭐 1, 2번, 3번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예요.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데 지금 뭐 요 1번에서 봤던 그 데이터 그리고 필터 이거 가지고 이제 합성곱 손으로 계산하라고 했고 2번은 이제 임투콜로 이제 그 계산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지금 여기서 그 생각한 그 합성곱을 방금 전에 이제 그 설명한 그 방식으로 이제 아파인 그 변환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입력요도, 출력요도 에지를 그리고 에지 위에 뭐 가중치 표시하고 뭐 가중치 행렬, 편향 벡터 구하고 뭐 데이터 나열하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냐면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실제 이제 숫자를 요 예에 대해서 이제 채워 넣어서 하라는 얘기죠. 한번 손으로 이제 써 볼게요. 웨이트 매트릭스는 요 필터가 이제 두 개죠. 하나, 둘. 첫 번째 필터를 플래튼을 해서 첫 번째 열에 채워 넣고 또 두 번째 필터를 플래튼을 해서 두 번째 열에 채워 넣어요. 보시면 요게 첫 번째 필터잖아요. 첫 번째 필터를 이제 플래튼을 해서 이 첫 번째 열에다 이제 차례대로 채워 넣는 거죠. 1, 0, 1, 0, 1, 1, 0, 0. 그리고 요게 두 번째 필터죠. 두 번째 필터도 플래튼을 해서 두 번째 열에다가 차례대로 채워 넣는 거죠. 0, 1, 0, 1, 0, 0, 1, 1. 요게 가중치 행렬이에요. 그리고 편향은 여기 그 1이 첫 번째 필터에 대응하는 스칼라 편향이고 2가 두 번째 필터에 대응하는 스칼라 편향이에요. 또 스칼라 편향을 묶어서 이렇게 벡터 형태로 이제 써주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노드, 출력 노드, 뭐 에지를 그리라고 했는데 요 그 입력 노드의 개수하고 이제 출력 노드의 개수는 요 웨이트 매트릭스 이제 쉐입을 보면 알죠. 이 웨이트 매트릭스 쉐입이 A by 2 행렬이니까 입력 노드의 개수는 8개, 출력 노드의 개수는 2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 그리고 이제 출력 노드의 개수는 2개, 하나, 둘, 그리고 엣지를 그려보죠. 이렇게. 첫 번째 뉴런으로 가는 거 다 그렸어요. 이 첫 번째 뉴런으로 가는 거에 붙어 있는 이 웨이트들은 이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이제 첫 번째 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 0, 1, 0, 1, 1, 0, 0 이렇게 되고 다음에 두 번째 뉴런으로 가는 것도 이제 그려보죠. 두 번째 뉴런으로 가는 그 엣지들에 붙어 있는 그 웨이트들은 이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 두 번째 열에 이제 그 해당이 될 거예요. 0, 1, 0, 1, 0, 0, 1,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입력 노드, 출력 노드 뭐 에지 다 그렸고요. 그리고 에지 위에 가중치 이제 표시했어요. 가중치 행렬과 이제 편향 벡터 구했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나열하라고 했어요. 데이터는 요 그 합성 곱층에 그 입력된 데이터에다가 이제 임투콜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플래튼을 해서 여기다 이제 써주는 거죠. 1001 1110 이게 이제 첫 번째 데이터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또 써줘야 될 거예요. 0110 1101.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투콜을 하는 거예요. 0110 1011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써주는 거죠. 1001 01 11.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로 내려오는 거죠. 두 번째 요걸 써주는 거죠. 써주면 1110 0000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써주는 거죠. 1100 0101 되고, 다음에는 요걸 써주는 거죠. 1010 0011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걸 써주는 거예요. 00 00 0111 이렇게 해서 총 이제 8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투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 나열을 했는데, 뭐 여기다가 이것들을 뭐 차례대로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배치 묶음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행렬 형태로 해서 이제 한 번에 그 배치 처리를 이제 하는 거죠. 임투콜을 이용을 해서 합성 곱층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바꿔봤어요. 요약을 하면 요 그 3차원 필터 하나하나를 플래튼을 해서 행렬에 각 열에 넣어서 만든 그 행렬을 이 앞바인 변환의 웨이트 매트릭스로 삼을 거고, 요 각각의 필터에 대응하는 스칼라 편향들을 벡터 형태로 묶은 거를 요 앞바인 변환의 그 편향으로 삼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합성 곱층에 입력되는 요 4차원 텐서 데이터에 임투콜을 적용을 해서 만든 행렬의 각 행들이 이 앞바인 변환에 그 입력되는 데이터 하나하나고, 요 행렬이 입력되는 그 데이터의 배치 묶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배치 묶음 곱하기 필터로 만든 웨이트 매트릭스 더하기 편향 벡터. 물론 여기서 행렬에다가 이제 그 편향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이 브로드캐스팅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각 그 행에다가 이제 편향 벡터를 이제 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합성곱을 이 앞바인 변환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그 도식화를 하면 이 합성곱이라는 거는 먼저 이렇게 임투콜을 적용을 해서 이 4차원 텐서들을 행렬로 바꾸고, 그렇게 만들어진 행렬들로 앞바인 변환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행렬이 나올 텐데, 그걸 다시 이 합성곱의 이제 출력 포맷인 이제 4차원 텐서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합성곱을 이제 앞바인 변환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이 합성곱층의 역전파를 구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앞바인층의 역전파는 이미 잘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합성곱층의 역전파를 구하는 전체적인 그 전략은 뭐냐면, 이 합성곱층의 역전파 문제를 이 앞바인층의 역전파 문제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곱의 이제 역전파를 구하려면 이 밑에 있는 이 세 가지 프로세스의 그 역전파를 이제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제 역전파를 할 때는 항상 그 순전파 순서의 거꾸로 가죠. 그래서 그 아파인 변환을 해서 거치고 나온 그 행렬을 이 합성곱층 출력 그 4차원 텐서 포맷으로 바꿔주는 요 리쉐입의 역전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파인 변환의 역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임투콜의 역전파를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프로세스의 그 상당수가 그냥 원소들을 그냥 재배열하는 작업이에요. 여기 요 리쉐입을 보시면 이게 이 리쉐입이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그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아파인 변환을 해서 얻어진 행렬에다가 이제 맨 먼저 리쉐입 넘버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리스트 바이 필터 넘버 이걸 먼저 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은 이 필터 넘버를 이게 넘버 다음으로 이렇게 축을 이동시키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0312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근데 두 스텝 다 그 원소들 그냥 재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쉐입 넘버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리스트 바이 필터 넘버, 요거는 이 아파인 변환을 해서 나온 그 일단 행렬을 이제 4차원 텐서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맷을 바꾸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그릇을 바꾼 다음에 그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은 수정하지를 않아요. 이제 원래 그 아파인 변환을 해서 나온 그 행렬 안에 있는 그 원소들 있잖아요. 거기다 값 수정 없이 그냥 4차원 텐서 포맷 안에 그냥 재배치만 하는 거죠. 트랜스포즈 0312도 이 4차원 텐서 포맷을 다른 4차원 텐서 포맷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릇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원소들에 대해서 값 수정 없이 그냥 재배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왜 필터 가지고 이제 행렬을 만들 때도 이 각 3차원 텐서 필터들을 이제 플래튼을 해서 이제 그 행렬에 각 열에 넣어서 이제 그걸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로 이제 삼잖아요. 그래서 이 포맷을 바꾸죠. 그러니까 필터들을 모아놓으면 이제 4차원 텐서니까 그 4차원 텐서를 이제 행렬로 이제 그릇을 바꾼 다음에 그 3차원 텐서 원래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원소들에 대해서 값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행렬 안에 그냥 재배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배열하는 그 작업의 역전파가 뭐냐, 이제 이걸 먼저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요 재배열의 역전파는 그 재배열의 역함수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재배열의 역재배열이 돼요. 먼저 이런 간단한 예제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재배열을 하는데 요 첫 번째 거는 이제 두 번째로 옮기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자리로 옮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맨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벡터를 이제 오른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미는데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맨 앞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요 재배열을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한번 곱해보죠. 이렇게 보면 x3, 이렇게 하면 x1, 이렇게 하면 x2죠. 딱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선형대 수학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안 쓰죠. 그러니까 x1, x2, x3를 이제 왼쪽에 이게 그 행벡터로 안 쓰고 오른쪽에다 이제 열벡터로 쓰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때는 요 행렬도 요걸 쓰면 안 되고 요 밑에 있는 걸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선형대 수학의 이제 그 스탠다드한 그 쓰기 방법인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써요. 요 재배열이 이렇게 이제 행렬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요 재배열이 리니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리니어 맵은 아파인 변환의 특별한 케이스죠. 그 편향이 0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요 재배열의 이제 역전파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아파인층의 역전파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온다고 하죠. 이렇게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면, 요 미분은 항상 이 미분하는 그 변수하고 이제 쉐입이 같잖아요. 변수가 이제 y인데, y가 뭐냐면은 요 재배열의 그 출력 값이에요. 출력 값은 3차원 벡터니까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도 이렇게 그 3차원 벡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 이제 그 역전파를 이제 구해 보면, 우리가 그 아파인층의 역전파는 잘 알고 있어요. 여기 그 행렬의 곱하기 노드가 있고, 여기 이제 흘러 들어오죠. 여기 이제 데이터가 흘러 들어오고, 웨이트 매트릭스가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이
그 행렬 곱하기 노드를 이제 지나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곱한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요거죠.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들어온다고요. 요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이제 그 곱하면 이제 이 곱셈 노드를 통과하고 나면 크게 요거죠. x3, x1, x2.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그 밀어서 그 만들어진 이제 벡터가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와요. 이제 요게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죠. 요게 이제 흘러 들어온 이제 미분인데, 그럼 우리가 그 밑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미분을 구해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그 입력 값이잖아요. 입력 값으로 미분한 요거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자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파인칭의 역전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요걸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느냐?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하고 요 반대편에 있는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곱하라는 거예요. 근데 행렬을 곱할 때는 항상 순서에 조심을 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우는 방식이 이 순전파할 때 순서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곱할 때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제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제 써주고, 그리고 흘러들어온 미분을 왼쪽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곱해줘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요거예요. 요게 지금 흘러들어온 미분이잖아요. 요게 지금 흘러들어온 미분이고, 그리고 요게 웨이트 매트릭스고, 거기다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1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위에 있는 요 1은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곱해 보면 이렇게 보면은 y2, 이렇게 보면은 y3, 이렇게 보면은 y1이에요. 그래서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 여기 인덱스를 보시면 이제 1, 2, 3인데 이 앞바인칭의 역전파로 이제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을 구해봤더니 이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이 어떻게 생겼냐? 인덱스가 2, 3, 1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왼쪽으로 당겼다는 얘기거든요. 2를 앞으로 왼쪽으로 당기고 3을 왼쪽으로 당기고, 그러면 1은 갈 데가 없으니까 왼쪽에 자리가 없으니까 맨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재배열이 뭐냐면 오른쪽으로 미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미는 건데 이 앞바인칭의 역전파로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을 구해봤더니 뭐냐면 그게 왼쪽으로 당기는 거라는 거죠. 두 개는 역관계 있죠. 오른쪽으로 밀었다가 왼쪽으로 당기면 제자리고, 또 왼쪽으로 당겼다가 오른쪽으로 밀어도 역시 제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에서는 보시면 요런 재배열에 대해서 이제 앞바인칭의 역전파를 이제 이용을 해서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을 구해봤더니 이 재배열의 역재배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특별한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해요. 그러니까 그 재배열의 역전파는 그 재배열의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역재배열이 이제 돼요. 근데 이제 증명은 이 선형대수 백그라운드가 이제 필요한데, 이 선형대수 시간에 요 뭐 오소고날 오퍼레이터나 뭐 오소고날 매트릭스 뭐 이런 거를 뭐 다뤘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증명을 이제 해볼게요. 일단 재배열은 리니어 맵이에요. 벡터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두 벡터에 대해서 더하고 나서 재배열을 하나, 두 벡터를 각각을 재배열을 하고 나서 더 하나 같죠. 그리고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람다라는 상수배를 하고 재배열을 하나, 재배열 먼저 하고 람다라는 상수배를 하나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배열은 리니어하고, 리니어라는 얘기는 아파인 변환이라는 얘기죠. 리니어 맵은 이제 특별한 아파인 변환이잖아요. 편향이 이제 0인 아파인 변환이죠. 그래서 이제 재배열은 이제 리니어 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인 변환이기 때문에 역전파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처럼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 이 오른쪽에다가 이게 이제 재배열이 이제 리니어니까 그걸 나타내는 행렬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행렬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오른쪽에 곱하면 돼요. 근데 이 재배열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리니어 맵이에요. 뭐냐면 오소고날 오퍼레이터거든요. 뭐냐면 이제 놈을 보존을 해요. 그러니까 놈이라는 게 이 벡터의 원소들을 이제 다 제곱을 해서 다 더하고 그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가 이제 주어졌을 때 각 원소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하고 루트 씌운 거랑 재배열하고 나서 원소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하고 루트 씌운 거랑 같죠. 왜냐면 루트 안에 있는 제곱항들을 그냥 단순히 재배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배열은 이제 그 노음을 이제 보존을 하고 그리고 자명하게 전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오소고날 오퍼레이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재배열을 표현하는 행렬은 오소고날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오소고날 매트릭스라는 거는 트랜스포즈하고 인버스하고 이제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재배열을 나타내는 행렬 이거를 갖다가 이 흘러들어온 미분 오른쪽에다 이제 트랜스포즈해서 곱하는데 이게 오소고날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트랜스포즈를 해준 거는 인버스 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행렬에다 인버스해서 오른쪽에다 곱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행렬이 지금 재배열을 나타내는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를 하면은 역재배열을 나타내는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흘러들어온 미분에 대해서 역재배열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인 증명이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이 재배열하는 거에 역전파는 그 재배열의 그 역재배열이다. 뭐 그냥 받아들이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리쉐입, 그러니까 요 합성고업을 할 때 요 세 가지 프로세스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리쉐입이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졌고 그 각각이 다 그냥 재배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먼저 리쉐입 넘버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리스트 바이 필터 넘버를 이제 해주죠. 그러니까 행렬을 4차원 텐서로 바꿔줘요. 그릇을 바꿔준 다음에 그 행렬 안에 있는 원소들은 값 수정 없이 그냥 이 4차원 그 포맷 안에 그냥 재배치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0312도 역시 그 4차원 텐서를 다른 4차원 텐서로 그 포맷을 바꾸는데 역시 내용물 수정이 없죠. 그냥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그냥 재배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재배열이에요. 둘 다 재배열이기 때문에 역전파를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역재배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역전파를 할 때는 순서를 이제 거꾸로 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부터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0312의 역전파는 이게 재배열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역재배열이 돼요. 근데 이 트랜스포즈 0312라는 게 뭐냐? 요 필터 넘버를 그 넘버 다음으로 이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이 여기 있죠. 원래 맨 마지막에 있던 거를 그 앞에서 두 번째로 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의 역은 뭐겠어요?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축을 맨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되돌려 놓는 거죠. 그래서 요 1 보시면 1이 원래 0 바로 뒤에 있는데 그걸 맨 마지막으로 보낸 거잖아요. 둘은 이제 그 역관계 있죠. 마지막 축을 그 앞에서 두 번째 축으로 옮기고 다시 맨 마지막 자리로 보내나 아니면은 앞에서 그 두 번째 축을 맨 마지막 자리로 옮기고 다시 앞에서 두 번째로 옮기나 그 그냥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역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요 리쉐입 요거는 이제 그 앞바인 변환을 하고 나서 그 이제 행렬이 나올 텐데 그 행렬을 이제 4차원 텐서로 바꿔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의 이제 역재배열은 뭐냐면 4차원 텐서를 다시 그 행렬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렬의 이제 쉐입이 어떻게 되냐면 그 행렬이 지금 앞바인 변환을 해서 얻어지는 행렬이잖아요. 근데 그 앞바인 변환이라는 게 그 입력 그 데이터에 이제 인투코를 적용을 해서 만든 행렬 곱하기 이제 필터로 만든 웨이트 매트릭스 더하기 이제 뭐 편향인데 뭐 지금 쉐입 따지는 거니까 그냥 편향은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두 개를 행렬 곱하기를 하면 그 열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그 열의 개수일 거예요.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열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필터 넘버게요. 왜냐면 웨이트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냐면 각 필터들을 플래튼해서 행열에 각 열에 넣었잖아요. 그럼 열의 개수가 딱 그 필터의 개수가 이제 되는 거죠. 행의 개수는 뭐 그 계산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이거 파이썬 코드 상에서 그냥 -1 하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행의 개수는 이제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역작용은 뭐냐면 이게 행렬, 그러니까 그 열의 개수가 이제 필터 넘버게인 행렬을 요 4차원 텐서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거의 그 역전파 이제 그 다시 말해서 역재배열이 되는 거죠. 역재배열은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은 지금 요 쉐입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다시 그 행렬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열이 필터 넘버게인. 그게 이제 리쉐입 -1, 필터 넘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을 했어요. 요 역전파 파트를 요 파트를 지금 해결을 했죠. 그리고 이 앞바인칭의 역전파는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필터를 이제 플래튼해서 그 가중치 행렬을 각 열에 넣는 거 그것도 역시 재배열이니까 그것도 이제 먼저 보죠.
필터로 이제 그 가중치 행렬 만드는 것도 이제 그 그냥 재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들 모아놓은 게 이제 4차원 텐서인데 그걸 이제 그 그릇을 바꾸죠. 행렬이란 그릇으로 바꾸는데 이 필터 안에 있는 숫자들을 수정하지 않죠. 그냥 재배열만 행렬에다 그냥 재배열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역전파는 역재배열이 돼요. 근데 이게 그 코드상에서는 이게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중치 행렬을 만들 때 이제 필터를 플래튼에서 각 열에 넣으니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중치 행렬의 그 열의 그 길이가 이제 필터 넘버계잖아요. 필터 넘버계인데 그 행렬로 바로 리쉐입을 해버리면 이 리쉐입은 항상 이게 순서가 이제 그 바른 순서 차례차례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을 차례대로 다 채우고 첫 번째 행이 다 채워지면 줄넘김을 해서 두 번째 행에다 채우고 다 채워지면 줄넘김을 해서 세 번째 행을 채우는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열에다가 채우는 방식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러니까 열의 개수가 필터 넘버계가 아니라 이제 행의 개수가 이제 필터 넘버계인 그런 행렬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리쉐입을 하면 이렇게 행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채울 거 아니에요?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트랜스포즈를 하죠.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요 행이 이제 열로 바뀔 테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는 이게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가지 스텝으로 이렇게 열이 필터 넘버계가 아니라 행이 필터 넘버계인 그 행열로 리쉐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이제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역전파를 이제 하려면 이제 순서가 이제 거꾸로 가겠죠. 트랜스포즈 1령 이거는 이제 인덱스가 두 개니까 이제 행렬이죠. 그러니까 선형대 수학 시간에 이제 그 배우는 트랜스포즈예요. 그냥 재배열만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역전파는 이제 역재배열일 텐데 그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다가 트랜스포즈하고 트랜스포즈 하면 다시 원래 행렬로 이제 그 돌아오잖아요. 그 얘기는 이 선형대 수학의 그 트랜스포즈의 역재별은 그냥 트랜스포즈예요. 그래서 이 역전파는 그냥 트랜스포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리쉐입 필터 넘버 콤마 마이너스 요거는 지금 그 4차원 텐서 필터를 이제 행렬로 바꾸는 거니까 그거의 그 역재별은 다시 원래 4차원 텐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필터의 그 쉐입이 어떻게 되냐면 필터 넘버 바이, 채널 바이, 필터 하이트 바이, 필터 위드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행렬이 흘러 들어오고 그 행렬의 쉐입이 지금 요 형태거든요. 요 행렬을 갖다가 다시 이제 그 4차원 텐서 필터의 쉐입으로 그냥 다시 되돌리라는 얘기예요. 요거에 이제 역작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남은 게 요거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임투 콜만 남았어요. 데이터에 대한 임투 콜만 이제 아직 우리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임투 콜은 이게 그 재배열처럼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임투 콜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필터가 이렇게 그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그 위치에서 이제 블락을 이제 뽑아내서 플래튼해서 행렬에 각 행에 넣는데 이제 그 스트라이드가 이제 충분히 크면 요 필터가 움직일 때 그 윈도우가 이제 겹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해상도하고 필터의 해상도하고 스트라이드하고 같으면 그러면 이제 윈도우가 겹치지 않죠. 그러면은 그냥 각 블락들을 플래튼해서 행렬에 각 행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재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파가 쉬워요. 그냥 역재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트라이드가 이제 필터 해상보다 작으면 이게 윈도우가 이제 그 겹칠 거 아니에요. 겹치죠. 그 겹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그 필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기 모서리부터 출발을 했다. 이러면 요거를 이제 플래튼에서 첫 번째 행에 넣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스트라이드가 요 해상도보다 작아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이제 생긴다. 이러면 지금 요 파란색 부분도 이제 두 번째 행에 넣었는데 요 겹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행에도 들어가고 두 번째 행에도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재배열이 아니에요. 뭐냐면 요 겹치는 부분은 이 카피가 일어나거든요. 카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왜 리피트 노드의 역전파는 썸이고 썸 노드의 역전파는 리피트다. 그러니까 그 리피트와 썸은 이제 그 듀얼 관계에 그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이제 카피가 일어난다는 걸 이제 그 리피트잖아요. 그래서
이 리피트의 역전파는 썸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재배열의 역전파는 역재배열이라는 사실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 임투콜의 역전파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임투콜의 역전파를 이제 그 콜투 임이라고 이제 불러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임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콜이 왼쪽으로 가는데 요게 이름이 굉장히 이게 혼동을 줘요. 이게 콜투 임 이러면은 이게 양쪽에 있는 단어 바꿨으니까 왠지 그 역함수 같은데 역함수가 아니라 역전파예요. 그러니까 역함수일 때도 있죠. 언제냐면은 윈도우가 겹치지 않을 때. 그때는 이 역전파하고 역함수가 이제 그 동일하기 때문에 윈도우가 겹치지 않으면 단순히 재배열이니까 재배열의 역전파는 그 재배열의 역함수잖아요. 근데 윈도우가 겹칠 때는 이게 그 콜투임이 임투콜의 그 역작용이 이제 아니에요. 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이렇게 3x3 이제 행렬이라고 이제 해보죠. 그리고 필터 해상도가 2x2고 이제 스트라이드가 1이에요. 여기다 이제 임투콜 적용하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필터가 처음에 이 자리에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플래튼에서 넣고 또 플래튼에서 넣고 플래튼을 해서 넣고 또 플래튼을 해서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 이게 지금 단순히 재배열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 개수만 세봐도 요거는 9개고 요거는 16개인데 이렇게 재배열을 하면은 개수가 동일해야 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재배열이 아니에요. 이게 중복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X12를 이제 그 보시면 이게 빨간색 윈도우하고 파란색 윈도우에 동시에 들어가요. 그 얘기는 이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또 X21을 보시면 빨간색 윈도우에 들어가고 녹색 윈도우 안에도 들어가요. 그 얘기는 첫 번째 행에도 들어가고 세 번째 행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X23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윈도우에도 들어가고 핑크색 윈도우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 번째 행에도 들어가고 네 번째 행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X32를 보시면은 이 녹색 윈도우도 들어가고 핑크색 윈도우에도 들어가요. 그 얘기는 세 번째 행에도 들어가고 네 번째 행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카피가 일어나죠. 그리고 제일 심한 게 이 X22예요. X22는 지금 모든 색깔의 윈도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에 이제 다 들어가게 돼요. 이제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이제 될 텐데 그 미분은 미분하려는 변수하고 이제 쉐입이 동일하죠. 미분하려는 변수는 요 그 임투콜의 이제 출력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4x4예요. 그래서 흘러 들어온 미분도 이제 4x4가 이제 될 텐데 이렇게 4x4가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다 해서 이제 임투콜의 역전파인 이제 콜투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콜투임을 해서 이제 밑으로 이제 그 흘려 보내는데 그 값이 뭐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요 X12가 이 첫 번째 윈도우하고 두 번째 윈도우에 이제 다 중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에 그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분이 4x4 그 미분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요 자리에 있는 두 녀석을 더해서 요 자리에 써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카피잖아요. 그러니까 리피트의 역전파는 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를 순정파에서 한다는 얘기는 미분이 흘러 들어오면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 자리였잖아요. 요 자리 두 개였는데 요 두 개를 더해서 요 자리에 이렇게 써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이 첫 번째 윈도우하고 이제 세 번째 윈도우에 동시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행하고 이 세 번째 행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4x4 미분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더해서 요 자리에다가 이제 써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더해서 요 자리에다 써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윈도우하고 네 번째 윈도우에 동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 행하고 네 번째 행 여기에 들어갈 텐데 역시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에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더해서 여기다 이제 써 주라는 거죠.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여기다 이제 써 주는 거죠. 그리고 요 X32 요거는 이제 그 세 번째 윈도우하고 네 번째 윈도우 동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행하고 네 번째 행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에 요 값하고 요 값을 더해서 요 자리에 이제 써주라는 얘기죠. 이거랑 더해서 여기다 이제 써주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는 모든 윈도우 안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모든 행에 지금 보시면 다 등장해요. 요 반대각 자리에 등장을 하죠. 모든 행에 이제 다 들어가요. 그래서 흘러 들어온 미분의 이 반대각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해서 이 자리에 써줘야 될 거예요. 흘러 들어온 미분의 반대각 자리에 있는 거를 다 더해서 이 자리에 써줘요. 이게 이 콜 투 임이에요. 그러니까 임 투 콜에 이제 역전파고 이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윈도우가 이제 겹칠 때 이렇게 카피가 일어날 경우는 역전파는 이제 썸이다.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계산을 할 때마다 이제 윈도우를 움직이면서 이게 뭐 어느 윈도우에 동시에 들어가냐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계산하려면 피곤하고 이제 좀 더 직관적이고 빨리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지금 이게 뭐냐면 흘러 들어온 미분의 각 행이거든요. 요거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을 이제 펼쳐 쓴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인투콜의 역을 작용을 해요. 인투콜의 역을 작용을 하면 지금 요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그리고 인투콜을 이제 거꾸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인투콜을 이제 거꾸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3x3 행렬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4개의 행렬을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방금 전에 구한 거거든요. 이게 윈도우 움직이면서 어떤 윈도우에 중복해서 들어가냐 이렇게 일일이 따지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콜투임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util.py에 있는 콜투임 함수예요. 이 콜투임 함수도 이제 그 imtoCall처럼 이 코드를 이제 한 줄 한 줄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사용하는 법만 볼게요. 근데 이제 사용을 하려면 요 입력 인수는 최소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요 콜은 뭐냐면은 이제 그 콜투임이 imtoCall의 이제 역전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콜투임에는 이제 미분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요 콜은 이제 그 흘러 들어오는 이제 미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input shape은 그 imtoCall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shape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필터의 세로 해상도, 필터의 가로 해상도, 스트라이드, 패딩 개수가 이제 되는 거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요 콜을 먼저 만들어 보죠. 콜은 이제 흘러 들어온 이제 그 미분이잖아요. 그 미분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4x4 행렬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흘러 들어온 미분을 먼저 16차원 벡터를 만들고 이제 4x4 행렬로 이제 리쉐입을 할게요. 요게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풋 쉐입은 이제 요거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예에서는 이제 요 3x3 행렬, 그러니까 이게 사실 4차원 텐서를 넣어야 되니까 이제 1x1x 3x3를 이제 넣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윈도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 중복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카피의 이제 역전파인 이제 썸을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복잡했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한 예부터 볼게요. 간단한 예는 그 입력 데이터가 이제 4x4 행렬이고 그리고 이제 필터 해상도는 이제 그 동일하고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그 두 칸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그 윈도우가 겹치질 않잖아요. 그 경우는 이제 카피가 안 일어나서 역전파가 굉장히 간단해요. 이 imtoCall이 그냥 재배열이기 때문에 역전파는 imtoCall의 이제 역재배열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간단한 경우를 볼게요. 간단한 경우를 보면 이제 콜투임을 적용을 하는데 이 흘러 들어온 미분 D 아웃에다가 인풋 쉐입이 이제 4x4 행렬일 때 근데 여기는 이제 4차원 텐서로 써줘야 이제 에러가 안 나요. 4x4 본질적으로 이제 4x4 행렬이죠. 그리고 이제 필터의 해상도는 2x2고 스트라이드는 2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여기다 한번 imtoCall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imtoCall을 적용을 해보면 0, 1, 2, 3.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니까 이제 두 칸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4, 5, 6, 7. 그리고
8, 9, 10, 11, 12, 13, 14, 15. 그냥 딱 임투콜이죠.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임투콜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밑으로 가는 게 그게 지금 콜투임인데 다시 그게 곧 임투콜의 그 역함수라는 얘기예요. 왜 역함수로 콜투임이 나타나느냐? 이게 윈도우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윈도우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 임투콜이 뭐냐면 그냥 재배열하는 거거든요. 이 빨간색을 플래튼해서 여기다 쭉 써주고 파란색 요 필터 자리를 플래튼해서 쭉 써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재배열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배열의 그 역전파는 역재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배열을 하게 되면 그거의 역전파인 콜투임은 그냥 거꾸로 재배열을 이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가 이제 겹치잖아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이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3x3 여기는 이제 3x3라고 넣으면 에러 나요. 이렇게 4차원 태세 형태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드는 1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한번 방금 전에 해본 것처럼 해볼까요? 윈도우 이렇게 해보면 다르죠? 달라요. 다르고 또 달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콜투임이 임투콜의 그 역작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투임은 정의상 뭐냐면 그 임투콜의 역전파예요. 그 역재배열이 되는 경우는 윈도우가 이제 겹치지 않을 때, 이 임투콜이 이제 그 재배열일 뿐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역전파하고 역재배열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 건데, 이렇게 윈도우가 겹칠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전체 해상도가 3x3인데 필터 해상도가 2x2고 스트라이드가 1이면 이제 윈도우가 겹치잖아요. 이제 그 경우는 이런 그 카피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상 하면은 이제 어디서 어느 픽셀에서 카피가 나는지 일일이 그냥 따져가지고 그 카피가 일어나는 지점을 이제 더해야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요 흘러 들어온 요 그 미분 이 행렬에 그 각 행들을 갖다가 임투콜의 역을 취한 다음에 그걸 이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해보면 여기는 뭐 그냥 행렬 형태로 써볼게요. 요거는 지금 흘러 들어온 미분, 그러니까 요게 지금 흘러 들어온 미분이잖아요. 0, 1, 2, 3. 요거에다가 이제 그 임투콜에 이제 역을 취하게 되면 0, 1, 나머지 자리는 이제 0으로 채워넣는 거죠. 왼쪽 위에다 이제 채워넣는 거예요. 왼쪽 위에다가 모서리에다가 채워넣는 거죠. 나머지 자리는 이제 0으로 채워넣고요. 이걸 먼저,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뭘 해준 거냐면 여기서 요걸 해준 거예요. 요걸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해도 이제 4, 5, 6, 7. 4, 5, 6, 7은 이제 요거 오른쪽 위에다 이제 채워 넣어야 되겠죠. 요거처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 5, 6, 7, 뭐 빵빵빵.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행이 지금 요거잖아요. 요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아래다가 그 임투콜의 역을 이제 해주는 거죠. 나머지는 0으로 채워놓고 하고 8, 9, 10 하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 대해서도 요게 지금 요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임투콜에 이제 역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임투콜에 이제 역작용을 취해서 12, 13, 14, 15 그래서 더하고 나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요거랑 요거 지금 똑같죠? 똑같아요.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투임을 이제 실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임투콜에서 윈도우가 겹치지 않을 때는 그냥 임투콜의 역재배열이다. 근데 이제 윈도우가 이제 겹칠 경우는 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카피가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을 이제 그 자리에다가 이제 더해줘야 되는데 이제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합성곱층의 역전파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요 레이어스 다파이 안에 컨볼루션 클래스예요.
순전파 메서드는 이제 저번 시간에 봤고요. 그 역전파 메서드 볼게요. 몇 줄 안 되죠? 몇 줄 안 되는데, 요 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역전파를 하려면 먼저 이제 흘러 들어오는 그 미분이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흘러 들어오는 미분이 요 D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 백워드 메서드를 이제 적용을 하려면 이 흘러 들어오는 그 미분 D 아웃을 이제 입력 인수로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 아웃이라는 이제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그 네 가지 예제 중에서 이제 제일 복잡한 예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맨 마지막 예제가 이제 요거였죠. 그 데이터의 개수가 2개, 채널의 개수가 2개, 데이터의 해상도가 3x3, 필터의 개수가 2개, 필터 해상도 2x2, 스트라이드 1이었어요. 그러면 이 합성 곱층의 이제 출력 포맷이 이 넘버 바이 필터 넘버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리듀스니까 2x2x2x2가 이제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흘러 들어오는 요 미분 D 아웃의 이제 쉐입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코드상으로는 흘러 들어온 미분을 이렇게 D 아웃으로 썼는데 지금 수학 기호로는 DY분의 DL이라고 썼어요. 그 미분은 항상 그 쉐입이 미분하는 변수의 쉐입과 동일하죠. 지금 미분하는 변수가 이제 y인데 이게 그 합성 곱층의 이제 출력 값이에요. 출력 값의 지금 쉐입이 2x2x2x2니까 이제 흘러 들어오는 미분의 쉐입도 역시 2x2x2x2가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흘러 들어온 미분을 이렇게 블락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이 2x2 큰 행렬이 있고 이 안에 2x2 작은 행렬이 이제 들어가 있는 모양이 이제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이 요 리쉐입의 역전파예요. 요 리쉐입은 뭘 해주는 거냐면 이 아파인층에서 그 출력되는 게 이제 행렬인데 그 행렬을 이제 하성 곱층의 이제 출력 포맷인 이제 4차원 텐서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이 리쉐입은 이제 그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리쉐입, 넘버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위드스 바이, 필터 넘버. 요게 이 첫 번째 스텝이고, 그러니까 행렬을 이렇게 4차원 텐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요 필터 넘버,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를 이 넘버 앞으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이게 맨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 3축이잖아요. 3축을 요 그 0축 바로 다음으로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스텝 다 그냥 재배열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포맷을 바꿔주고, 그러니까 이 그릇을 바꿔준 다음에 그릇이 담고 있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재배열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재배열은 역전파가 쉬워요. 그냥 역재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재배열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역전파는 이 순전파 순서를 이제 거꾸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요 트랜스포즈 0312의 이제 역전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트랜스포즈 0312가 이제 맨 마지막 그 축을 이 0축 다음으로 이제 끌고 오는 거니까, 요거 이제 역은 그 0축 바로 다음에 있는 거. 그러니까 1축이잖아요. 1축을 다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서는 2x2x2x2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흘러 들어온 미분인데, 여기 지금 흘러 들어온 미분. 이 흘러 들어온 미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요걸 하는 거예요. 트랜스포즈 0231, 트랜스포즈 0312의 역전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미분을 흘려보내요. 이제 여전히 이제 4차원 텐서인데, 그 다음에는 요 리쉐입 넘버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리듀스 바이 필터 넘버의 역전파를 해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 이 아파인 변환을 해서 얻어진 그 행렬을 요 4차원 텐서로 이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인 변환을 하고 나면 해서 이제 얻어진 그 행렬에 그 열의 개수가 지금 필터 넘버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역전파는 이게 재배열이니까 역재배열이고, 이제 다시 말해서 4차원 텐서를 열의 개수가 필터 넘버계인 행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트랜스포즈 0231을 하면 그러면 그 쉐입이 이렇게 넘버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위드스 바이 이제 필터 넘버 그 쉐입을 가지는 4차원 텐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열의 개수가 이제 필터 넘버계인 행렬로 이제 바꿔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역전파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주는 게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결과 값을 여전히 이제 D 아웃이라고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이제 행렬이 얻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에서는
dy분의 dl이 이제 그 2x2x2x2잖아요. 그러니까 흘러들어온 미분이. 거기에 대해서 역전파를 차례대로 요 트랜스포즈 0, 2, 3, 1과 마이너스 1, 필터 넘버로 해주면 이제 행렬이 나올 텐데, 이제 필터 넘버가 이제 2니까 요는 이제 자동으로 결정되죠. 8이에요. 그 필터 한 개 안에 8개의 원소가 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이 이제 8이 되는데, 그러니까 8x2 행렬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수학 기호도 이제 여전히 dy분의 dl로 이제 표기를 이제 할게요. 그래서 이제 흘러 들어오는 그 미분 4차원 텐서가 이 뉴쉐입의 역전파를 거쳐서 이제 행렬로 바뀌어 가지고 이 아파인 층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파인 층에서 또 그 미분을 받아서 역전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파인 층의 역전파는 이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아파인 층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지금 아파인 층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그 필터 가지고 그 만든 행렬이잖아요. 첫 번째 필터를 첫 번째 열에 쓰고 두 번째 필터를 두 번째 열에 쓴 그 8x2 행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력 뉴런의 개수가 8개고 이렇게 출력 뉴런의 개수는 2개예요.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그 첫 번째 열을 이제 여기다 쓴 거죠. 요게 첫 번째 필터의 그 원소들을 나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중치 행렬의 그 두 번째 있는 열을 이제 여기다 쓴 거예요. 이게 그 두 번째 필터의 이제 원소들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아파인 변환인데, 뭐 사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기출류 문제 이제 풀어봤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요거죠. 요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아파인 변환에 대해서 이제 역전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 콜이라는 그 데이터 배치 묶음이 들어오고, 콜 W가 지금 필터 가지고 만든 웨이트 매트릭스예요. 두 개를 이제 그 곱하고, 그 다음에 계산 그래프 상에서는 이제 두 개가 이제 곱셈 노드를 지나간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편향 벡터를 더하고, 다시 말해서 이 편향 벡터와 같이 이 덧셈 노드를 이제 통과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전파를 이제 생각하면 이제 그 흘러 들어오는 미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흘러 들어오는 미분은 요 류쉐입의 역전파를 거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에서는 원래는 2x2x2x2인데 이 류쉐입 과정을 거쳐서 이 8x2 행렬로 지금 바뀌었어요. 8x2 행렬로, 요게 지금 8x2 행렬로 바뀌었어요. 우리 예에서는. 그래서 요게 지금 8x2 행렬인데, 이게 이제 덧셈 노드를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덧셈 노드는 통과를 할 때 역전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과를 시키죠. 근데 그냥 통과를 시키면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편향은 지금 벡터잖아요. 우리 예에서는 2차원 벡터인데, 요거는 8x2 행렬이잖아요. 그러면 쉐입이 안 맞죠. 항상 이게 쉐입이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위에 있는 걸로 미분한 게 이 밑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안 맞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그 리피트 노드가 이제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행렬을 곱하고 나면 이제 행렬이 나오는데, 그 행렬에다 지금 이 편향 벡터를 이렇게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렬에다 그 벡터를 더하는 거는 이제 선형대 수학 시간에는 이제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이게 이 딥러닝 시간에는 이 브로드캐스팅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렬의 각 행에다가 이 편향 벡터를 동일하게 그 더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더 엄밀하게 쓰면 여기에 그 리피트 노드라는 게 이제 숨어 있어서, 이게 뭘 해주는 거냐? 벡터를 이제 그 행렬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의 그 각 행에다가 b를 다 그 채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두 행렬을 더해 주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 미분이 흘러 들어오면 이게 8x2 행렬이잖아요. 이 덧셈 노드는 일단 그냥 통과를 해요. 덧셈 노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역전파를 할 때 그냥 통과를 시키는데, 요 리피트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할 때 이 리피트 노드의 역전파는 썸이잖아요. 근데 리피트를 할 때 어디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 카피를 했냐면, 이 벡터 b가 있으면 열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카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썸을 할 때도 이제 그 열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을 하는데, 열에 대해서 이제 합을 하라는 거죠.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합을 하는데 열에 대해서 이제 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 그 편향에 대한 그 편향에 대한 요 편향 있잖아요. 요 편향에 대한 이제 그 미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향에 대한 미분을 이제 구했고요. 그러면 쉐입이 맞죠? 이게 2차원 벡터고, 이게 8x2 행렬이니까 다 열을 더하면은 2차원 벡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터에 대한 미분. 근데 필터는
그 아파인 변환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웨이트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필터 가지고 지금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미분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필터 형태로 다시 이제 되돌려야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필터에 대한 이제 미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곧 가중치 행렬, 요거죠. 요 가중치 행렬, 가중치 행렬에 대한 이제 그 미분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미분은 우리가 이제 아파인층의 그 역전파에서 이미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지금 여기서는 요거죠. 요게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이죠.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요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콜이라고, 요게 이제 그 합성 곱층에 들어오는 그 4차원 텐서 데이터에 인투콜을 적용을 해서 만든 행렬이잖아요. 이게 이 아파인 변환 입장에서는 그 입력되는 데이터 배치 묶음이 되는 거죠. 이 흘러들어온 미분하고 요 반대편에 있는 요 데이터하고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곱하기 순서를 조심해야 되죠. 이제 행렬이니까. 순서는 이제 요걸 보시면 돼요. 데이터 여기 보면 순전파 보면 이제 왼쪽에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곱해줘요. 그리고 미분 오른쪽에 곱해주는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왼쪽에 곱하는데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이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제 그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코드 보시면 요 콜, 이 반대편에 있는 요 데이터를 곱하는데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서 요 흘러들어온 미분 d 아웃이랑 넘파이 덧, 그 행렬 곱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DW, 요 그 콜 더블, 그러니까 이 웨이트 매트릭스로 이제 미분한 이제 그레디언트가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 쉐입을 이제 따져 보면 요 콜은 A/8 행렬이고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은 A/2 행렬이니까 여기다 트랜스포즈 하면 이제 여전히 A/8이에요. 이제 곱하면은 A/2 이제 그 행렬이죠. 그러면 쉐입이 맞죠? 콜 W랑 이제 그 쉐입이 맞아요. 안 맞으면 중간에 뭔가 실수했거나 숨어 있는 뭔가가 이제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항상 이게 쉐입이 일치해야 되죠. 곱하고 나면 A/2 행렬 위에 있는 걸 이제 맞아 떨어졌고, 근데 이거는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 포맷이잖아요. 이제 필터는 이제 4차원 텐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4차원 텐서 그 필터를 이 웨이트 매트릭스로 이제 바꿔줬단 말이에요. 이게 필터로 이제 가중치 행렬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중치 행렬을 만들 때 그 열의 개수가 이제 필터 넘버개인데,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코드상의 두 가지 스텝으로 이게 나눠져 있었죠. 행위 개수가 이제 필터 넘버게인 행렬로 이제 그 리쉐입을 한 다음에 그 4차원 텐서 필터들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트랜스포즈를 해줘서 이제 열의 개수가 이제 필터 넘버계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이제 두 그 스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제 역전파를 하면 이제 이거 거꾸로 가는 거죠. 트랜스포즈의 역전파는 뭐 역재별이니까 트랜스포즈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요 곱하기를 해서 이제 요걸 이제 구했잖아요. 요걸 구했어요. 요걸 구했는데 그게 요거죠. 요건데 여기다가 뭘 해주냐? 요 필터로 가중치 행렬을 만드는 과정에 역전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두 스텝에 이제 역전파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맨 마지막 스텝부터 먼저 해주죠.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U쉐입 필터 넘버 콤마 마이너스 1. 요거는 원래 이제 그 4차원 텐서 필터를 이제 행렬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역시 재배열이죠. 역전파는 역재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4차원 텐서 그 필터 쉐입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필터의 쉐입이 필터 넘버 바이, 채널 바이, 필터 하이트 바이, 필터 위드스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그 다음에 이거 역전파가 되는 거예요. 요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요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비로소 이제 필터에 대한 그 미분이 되는 거예요. 필터에 대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필터로 만든 그 가중치 행렬의 미분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바로 이제 그 필터로 이제 미분한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데이터가 요 콜 자리죠. 콜 자리. 데이터가 요 콜 자리인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이거 흘러들어온 미분이 지금 요거죠. 요 흘러들어온 미분. 요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요 그 반대편에 있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콜이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 콜 W 요게 웨이트 매트릭스죠. 이제 곱해야 돼요. 곱해야 되는데 이제 순서 조심해야 되죠. 요게 지금 뭐 순전파 할 때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는 데이터의 오른쪽에 곱해주니까 오른쪽에 곱하고 흘러들어온 미분은 왼쪽에서 곱해요. 근데 이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오른쪽에 곱하는데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이게 트랜스포즈 해서 곱해주죠. 그래서 이 코드 보시면 이제 그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주는데 트랜스포즈를 해서 넘파이 덧, 그러니까 그 행렬 곱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 콜 데이터에 대한 미분이 얻어져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전히 이제 그 행렬이죠. 역시 이것도 이제 쉐입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요 앞에 있는 거 그 흘러들어온 미분이 a by 2 행렬이고 그 콜 w는 지금 웨이트 매트릭스니까 이제 그 a by 2 행렬인데 거기다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2 by 8이 되잖아요. 그러면 a by 2하고 2 by 8하고 곱하면은 a by 8이 되는데 그러면 요 콜하고 쉐입이 딱 맞아 떨어지죠. 당연히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중간에 뭔가 실수한 거나 아니면은 숨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요거는 지금 행렬이에요. 이걸 다시 그 원래 그 입력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그 합성 곱층에 입력되는 그 4차원 텐서 포맷으로 이제 그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4차원 텐서 데이터를 이 앞바인층에 입력되는 데이터로 바꿔주는 작업이 바로 그 임투콜이잖아요. 근데 임투콜의 그 역전파가 바로 이제 콜투임이죠. 콜투임. 그래서 지금 이 콜에 대한 이제 미분을 구했으면 그 미분에다가 뭘 해주냐면은 콜투임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콜투임. 여기다가는 왜 그 합성 곱층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이제 쉐입을 넣고 여기다 이제 뭐 필터 해상도 넣고 스트라이드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본 그 콜투임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하고 나면 이게 이 임투콜에 이제 역전파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 합성 곱층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미분을 이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지금 이게 몇 줄 안 되는데 이 안에 지금 엄청나게 그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작년 일반 기말고사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요 1, 2번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1번 문제에 나오는 데이터와 필터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제가 미리 요 데이터하고 필터는 입력을 해 놨어요. 그리고 임투콜 함수하고 콜투임 함수도 복사해서 붙여 놨어요. 4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방금 전에 이 합성곱층의 역전파 코드를 이제 한 줄 한 줄 이제 분석을 이제 해 봤잖아요. 이 4번 문제는 이 합성곱층에다가 요 4차원 텐서 미분을 이제 흘려 보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한 이 합성곱층의 역전파 코드를 이제 한 줄 한 줄 쫓아가면서 그 결과 값들을 손으로 직접 계산을 이제 해 보라는 문제예요. 먼저 요 흘러들어온 미분을 이제 입력을 하죠. 흘러들어온 미분 d out은 요거는 이제 원소들이 다 1이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그냥 입력하지 말고 넘파이 원스를 이제 사용을 하면 돼요. 안에는 이제 쉐입을 써주죠. 2 by 2 by 2 by 2 이렇게 하면 이제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해주는 게 뭐냐면 요 흘러들어온 미분 d out에다가 그 앞바인층으로 이제 흘려 보내는 그 행렬 미분으로 이제 바꿔줘야죠. 그게 이제 지금 요거죠. 트랜스포즈 0, 2, 3, 2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의 개수가 이제 필터 넘버 게인 행렬로 이제 바꿔주죠. 그 미분을 이 앞바인층에 이제 흘려 보내겠죠. 그래서 이 아웃에다가 요 트랜스포즈 0, 2, 3, 2를 먼저 해주고 먼저 해줘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는 트랜스포즈 0, 2, 3, 2를 해주는 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왜냐면 이 항의 개수가 지금 16개인데 그거를 이제 다시 다 재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인덱스를 하나하나 또 조사를 이제 해봐야 돼요. 이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제가 일부러 그 계산 쉬우라고 요
그 흘러들어온 미분 그 항들을 다 똑같은 숫자로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트랜스포즈 0, 2, 3, 2를 하면 이게 재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항들이 동일하면 트랜스포즈 0, 2, 3, 1 해봤자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뭐 요 예서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리쉐입 마이너스 1, 필터 넘버, 그러니까 이 열의 개수가 이제 그 필터 넘버 개인 행렬로 이제 바꾸라는 건데, 지금 요 4번 문제가 요 1번 문제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터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해요. 이제 지금 필터 개수가 지금 2개잖아요. 하나, 둘. 그래서 2개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은 이제 8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항의 개수가 16개잖아요. 16개니까 여기 8이 돼야지 이제 16개로 이제 맞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줄에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뭘 하라는 얘기냐면, 이 흘러 들어온 요 4차원 텐서 미분에다가 요 트랜스포즈 0, 2, 3, 1을 먼저 해주고, 지금 우리 예서는 항들이 동일하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그리고 A/2 행렬에다가 이걸 이제 다 차례대로 채워 넣었는데, 이게 항들이 다 1이니까 그냥 1로만 다 채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Dout이라고 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A/2 행렬 안에다가 그냥 다 1을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손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 그 편향에 대한 미분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요거죠. 편향에 대한 미분은 요거죠. 이 흘러 들어온 미분, 지금 행렬로 바꿨잖아요. 이게 행렬로 바꾼 그 미분에 대해서 그 각 열을 이제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요거죠. 그래서 편향에 대한 미분은 흘러 들어온 미분, 방금 전에 요 Dout에다가 이 열에 대해서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8개 있잖아. 1이 8개니까 뭐 손으로 계산해도 쉽죠. 8,8이에요. 확인해 보면 8,8 맞죠? 그 다음에는 요 가중치 행렬에 대한 미분이에요. 요거죠. 가중치 행렬에 대한 미분. 요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다가는 그 아파인층에 들어오는 데이터 배치 묶음 콜, 그러니까 이 합성곱층에 그 들어오는 4차원 텐서 데이터에 인투콜을 적용한 거죠. 거기다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고 행렬 곱하기 흘러 들어온 미분을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죠. 콜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이제 왼쪽, 그리고 흘러 들어온 미분을 오른쪽에서 이제 행렬 곱하기를 이제 하라는 얘기죠. 콜은 사실은 이게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요 2번 문제 할 때 이제 구한 거죠. 데이터는 제가 미리 입력을 해 뒀는데, 거기다가 이제 인트 콜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이거죠. 데이터, 그 다음에 필터 해상도, 스트라이드하고 패딩은 디폴트 값 하면 요거는 이제 2번 문제 풀면서 그냥 그 손으로 이제 다 이미 계산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콜을 이제 앞에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중치 행렬에 대한 미분은 행렬 곱하기를 하는데, 왼쪽에는 요 콜, 그 데이터에다가 이제 임투콜 적용한 거, 그러니까 아파인 변환에 들어오는 그 데이터 배치 묶음이죠. 거기다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고, 오른쪽에다가는 Dout, Dout을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Dout이죠. 요거죠. Dout이 요거고, 콜이 요거죠. 여기다 트랜스포즈를 해서 곱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 손으로 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거 그냥 트랜스포즈 뭐 싣고, 그 다음에 Dout이 지금 이게 11111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곱해 보면 지금 여기 또 0과 1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1의 개수 그냥 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손으로 계산해도 이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중치 행렬에 대한 이제 미분을 구했어요. 그거를 요 필터에 대한 미분으로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거죠. 그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터의 쉐입으로 이제 리쉐입을 이제 해 주라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죠. 그래서 DW에다가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리쉐입, 필터의 쉐입, 필터는 지금 이어지는 문제죠. 2x2x2x2예요. 그러면 이거 역시 이제 DW라고 났어요. 그러면 이제 필터에 대한 미분이 이제 구해져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손으로 계산하는 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트랜스포즈 하는 건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쉐입을 요 2x2x2x2로 이제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뭘 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게 2x2x2x2로 하라는 얘기는 이제 답을 쓸 때는 이제 블락 매트릭스 형태로 쓸 거 아니에요. 이제 큰 행렬, 2x2 행렬을 만들고 그 안에 작은 2x2 행렬, 일단 그 괄호를 쳐놔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채워 넣는데, 여기다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잖아요. 트랜스포즈를 하면 요 첫 번째 열이 이제 첫 번째 행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행을 여기다가 이제 이 블락 매트릭스 안에서 차곡차곡 채워 넣는 거죠. 5442, 5442, 3556, 3556 이렇게 식으로. 그리고 이 두 번째 열이 이제 이 트랜스포즈를 하고 나면 두 번째 행이 될 거예요. 그걸 또 그 밑에다 차곡차곡 채워 넣는 거죠. 5442, 5442, 3556, 3556 이렇게 손으로 해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필터에 대한 미분을 이제 손으로 이제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요 그 콜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이 합성곱층에 입력되는 이제 그 데이터 인트 콜을 적용을 해서 이 콜이라는 행렬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아파인층에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 배치 묶음인데, 거기다 미분은 이제 요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왼쪽에다가는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 오른쪽에다가는 요 콜 W, 그러니까 이 필터 가지고 만든 가중치 행렬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제 두 개를 이제 행렬 곱하기를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 오른쪽에는 이 가중치 행렬에 이제 그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제 행렬 곱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콜 W는 요 2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미 구한 거죠. 콜 W는 일단 필터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W에 이 쉐입을 해주기를 필터 넘버 콤마 마이너스 1 하고 트랜스포즈를 이제 해줘라. 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 별거 아니죠. 이게 필터가 있으면 이게 첫 번째 필터잖아요. 첫 번째 필터를 플래튼해서 첫 번째 열에 써주고, 그리고 두 번째 필터를 이제 플래튼해서 두 번째 열에 써주는 거죠. 콜 W 이제 2번에서 이미 계산을 이제 한 거고, 이제 그걸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요걸 구하는 거죠. D콜은 곱하기 Dout 콜 W에 트랜스포즈를 한 거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Dout이 이 8x2 행렬이고, 그리고 콜 W 요거 이제 트랜스포즈 하면 이제 2x8이에요. 그러니까 8x2 행렬 곱하기 2x8에서 이제 8x8 행렬이 나오는데, 이게 행렬 사이즈가 크긴 크지만 뭐 그냥 0 아니면 1 뭐 이런 굉장히 원소들이 간단해서 그 곱하기도 이제 손으로 계산해도 쉬워요. 그래서 결과값도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 행렬이 나왔죠. 그러니까 8x8 행렬인데 그냥 원소들이 다 그냥 1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콜에 대한 미분을 구했고, 다시 말해서 이 아파인층에 입력되는 데이터 배치 묶음에 대한 미분을 구했고, 근데 이 콜이라는 게 어떻게 얻어진 거냐면은 그 합성적 곱측에 입력되는 그 4차원 텐서에 인투 콜을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차원 텐서 데이터, 그 합성 곱측에 입력되는 4차원 텐서 그 입력 데이터에 대한 미분을 구하려면은 그 인투 콜의 역전파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역전파를 이제 해줘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콜 투 임이죠. 콜 투 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콜 투 임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D콜에다가 DX는 그 인투 콜의 역전파인 콜 투 임을 해주자. D콜. D콜이 이제 그 방금 전에 구한 거고, 8x8 행렬 다 이제 그 1로만 채워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X의 쉐입.
1번 문제 이어주는 거라서 이렇게 2x 2x 3x 3예요. 2x 3x 3 필터 해상도 스트라이드하고 패딩의 디폴트값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손으로 계산을 이제 하는 거라서 요 행렬에다가 그 콜투임을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콜투임을 적용을 이제 원래 그 원리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윈도우를 막 움직이면서 뭐 어디가 어느 픽셀이 중복되고 몇 번 중복되고 이런 걸 일일이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굉장히 번거롭고 앞에서 이제 더 간단하고 직관적인 계산 방법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분에 대해서 이제 콜투임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여기 각 행들을 갖다가 이게 뽑아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임투콜에 그 역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0으로 이제 채워넣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했잖아요. 이게 계산이 이제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게 이제 원래 데이터에다 이제 임투콜을 적용을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위치로 이제 임투콜에 역작용을 하면 이제 이 자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자리. 그러니까 우리 기호로 치면 표기법으로 치면 여기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 왼쪽 모서리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 두 블락에 대해서 플래튼을 해서 첫 번째 줄에 써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큐브죠. 큐브인데 이제 그냥 쓰기 편하게 그냥 블락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그 1111을 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여기다 이제 임투콜에 역작용을 하면 이제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어느 자리에서 온 거냐면 요 블락에서 온 거죠. 요 블락을 플래튼해서 여기다 써준 거잖아요. 이 3차원 큐브를. 그리고 요거는 요 블락에 대해서 온 거죠. 그 플래튼을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요 블락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색깔에다가 이제 요 숫자들을 차례대로 채워 넣어요. 나머지는 다 0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 이 총 4개가 나올 텐데 그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한 식으로 이제 하면 그래서 1111, 1111, 1111, 1111 이렇게 다 더하고 나면 여기 중복되는 게 이게 222 나오고 중간에 이제 4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행렬이 1111, 1111, 1111, 1111이니까 이 중복되는 자리가 이제 여기 이제 2번 중복되니까 2고 가운데는 4번 중복되니까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뭐 밑에 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 계산을 하면 이 콜투임도 이제 할만 합니다.